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8월 10일 CAT 1급 1교시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자, 모델링 형상은 이제 좌측에 있는 이 도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서비스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작업 양도 좀 되고요, 단계도 좀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AT 1급 원래 이제 정상적인 형태를 보자면 이게 이제 보통 지금 나온 문제가 보통 수준. 그러니까 모든 문제 3, 4도 그렇고 그게 이 정도 수준은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자격을 평가한다,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기본적인 이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보통이고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진 않고 구성으로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제 약간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차이만 있을 뿐이고. 어쨌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모델링은 이제 서비스처럼 나오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학습하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은 잘 그리고 어떤 분은 잘 못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 도면을 못 그리면 3D 기능이 약해서, 기능을 쓰는 게 약해서 못 그렸다기보다는 아마 이 도면을 제대로 해독을 못해서 못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도면 해독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태에 대해서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형태를 짚고 넘어갈 건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한 가지, 메인 형상은 이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도 다 보이겠지만 정면도에 있는 이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그게 이제 106의 길이 이만큼이 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가 있고, 거기서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잘렸다. 앞쪽이 사선으로 잘렸다. 요게 한 가지 특징이고, 특정 높이가 이제 여기죠, 여기. 이 높이를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파였다 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두 군데가 파여요. 이제 앞쪽이 날아가는 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두 군데가 파이는데, 하나는 이 경사가 있는 쪽, 여기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긴 원통이죠. 이렇게 된 원통의 형체로 여기가 파지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형태로 이 형체가 이제 여기서 파진다. 그렇죠? 절반을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뺑 돌려 360도 뺑 돌린 이제 원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원통의 형체를 파냈다, 긁어냈다, 저기 속을 표현했다라는 거고, 그거 한 가지 긁어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알백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거는 호구, 여기 있는 건 이제 일부가 보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이죠. 원을 이 22의 두께로 여기를 파냈다. 파냈다. 일단은 이제 요 문제에서 관건은 처음에 이제 메인 형상을 못 찾아내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했느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해했느냐. 저게 이제 그렇게 생긴 직경 3개의 직경으로 이루어진 단을 가지고 있는 원기둥으로 이제 속을 비워낸 거다라는 걸 이해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해를 했을 텐데, 여기는 이 알백의 원의 위치를 찾아서 그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2D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2D. 2D 제도를 못해서 못 그리는 거예요. 2D 제도를 할 줄 모른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3D를 하려면 반드시 이걸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못 그렸다라 그러면 2D를 다시 공부하셔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다시 학습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문제도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 풀었던 이제 요 문제죠. 요 문제도 여기 평면에서 여기 바닥 거 그렸고 T자 그렸고 이거 그렸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아. 지금 딱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면에서 이 메인 영상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경 3개짜리 이거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 하나 그리면 끝나. 준비 다 끝나. 우와, 이야, 너무 서비스 아닌가? 너무 서비스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다 그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어찌됐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이제 새로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운 작업창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는 끄겠습니다. 모노는 끄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평면도에서 등각, 이거 딱 눌러가지고 요 모서리 평면에서 이제 좌측, 우측 하단이죠. 우측 하단 모서리를 딱 눌러가지고 이제 기본 등각 상태로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좀 그려주죠. 일단 라인, 자, 한 점 찍고, 자, 직교 딱 키고, Z축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17.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너무 많이 축소를 축소를 시켰나, 제가? 네, 여기서 이제 17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136.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거. 위로 올라오는 게 102.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얼마 오는지 모르겠네. 그냥 대충. 요렇게 올게요. 자, ESC.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각도 40도를 그려야겠네요. 그러려면 UCS를 바꿀 수밖에 없겠네요. 저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UCS 엔터. 자, 여기서 빈 곳 아무 데나 찍고 X축을 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 이쪽으로 안 오네요. 왜 안 와? 이쪽, 그래.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제가 이제 XY를 왜 이렇게 잡았냐? 라고 한다면, 지금 각을 제가 여기다 부호를 안 붙이고 그냥 쓰려면, 여기가 0도가 돼야 되고, 각도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가 Y축의 양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쵸?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돼야지, 이 각도를 제가 부호를 안 붙이고 그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UCS를 가지고 제가 장난을 친 거죠. 자, 라인. 자, 요 끝점을 잡고 여기서 각도 기호를 붙여주고 그냥 40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트림으로 잘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옵셋 47. 47이 이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7에서 34가 올라와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수평선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평선이 하나 있고 무브. 자, 여기서 34가 올라와서 네, 여기서 끊기네요. 그러면 트림. 이렇게 끊기는 거네요. 네, 이렇게 끊기고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위쪽은 잘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선은 지우지 않을게요. 왜냐면 요 위에 이제 요거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할 때 여기서 8 올라와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써먹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선 66도가 기울은 저 선, 이거는 얘가 66도가 기울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지금 UCS 좌표가 이렇게 되면 방향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UCS를 다시 바꿀게요. UCS에서 자, 여기 찍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 상태를 해야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하고 맞고 그 다음에 각도 회전 방향이 얘하고 맞아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돌려주면 되겠죠. RO.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이제 요점 찍고
복사 C를 해줘야겠지. 쟤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복사 C, 그 다음에 이제 66. 해주면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돌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F, M, 자, 얘하고 Shift 누르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Shift 누르고 얘. 해주면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 거. 여기 파낼 거. 이걸 해줄 건데, 이거는 이 선을 이제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 자, 그 다음에 중심까지 높이가 8이니까 move. 자, 얘가 선택하고 위로 8mm가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됐죠? 8mm 올라왔으면 거기서 이제 직경. 이제 여기 원의 직경과 이 원의 직경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원으로 돼 있고, 바깥 원의 직경은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이쪽과 이쪽의 원의 직경이 다르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 원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네,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작은 원 같은 경우는 양쪽의 직경이 동일하다. 그게 이제 R26이죠. 그러면 옵셋 26.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R37 큰 원이죠. 옵셋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 나와 있죠. 평면도에. 그래서 일단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려주고, 여기서 옵셋 33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29 옵셋 29 한 번 더 띄워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트림. 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여기 선 안 그려져 있으니까 마저 선을 이어준 다음에 이거를 REG 리전으로 하나로 합쳐주고, 얘를 이제 나중에 이쪽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300도 뺑 돌려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서브트랙트로. 자, 그럼 이제 이거 준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100 2원. 2원을 이제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중심이 어디야? 반지름을 알겠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뭘 알고 있느냐?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알고 있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62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선이 요 아래쪽 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선이고, 그 다음에 높이 15 이제 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선이죠. 그게 이제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옵셋 6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차점이니까, 여기 선택하기 좋게 트림으로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셋 15.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걸 그리는데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점과 이 점이다. 요 두 점을 이용을 할 거죠. 그리고 R100이다. 이걸 이제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도 원을 그릴 수 있고, 저걸 이제 가장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호죠, 호. 호에서 저걸 바로 그려줄 수 있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호에서 시작점과 끝점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호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작점이 이 두 점 중에 어느 점이 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호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작점은 항상 얘가 돼야 돼요. 지금 UCS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X, 이쪽이 Y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상태거든요. 이쪽이 X, 이쪽이 Y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를 이렇게 찍으면 얘가 이렇게 가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향하고는 맞지 않죠. 물론
상관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쪽이 그려지면 그거를 홀을 저렇게 그려진 홀을 만든 다음에 하나의 원으로 다시 이제 합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원을 가지고 잘라줘도 되긴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면, 아크죠. 아크 A, 엔터. 일단 시작점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 그 다음에 끝점 해주려면 옵션에서 끝점 2를 입력을 하고, 끝점은 이제 여기. 그쵸?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반지름 입력해야 되니까 반지름은 옵션에서 R입니다. R을 입력을 하고, R 입력하고 나서 이제 마우스 좀 움직여서 이렇게 좀 호가 나오는 형태가 보이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100 입력을 하고 엔터 쳐주면 그려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뭐 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EXT, 익스트루드로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 뭐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곡면을 가지고 얘가 돌출을 못 시켜요. 오토캐드의 3D의 특징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선만 이렇게 라인 해가지고 선만 하나 있으면 EXT 이렇게 돌출을 해주고, 돌출한 걸 가지고 한 번 더 돌출하는, 이게 됐잖아요. 이게 됐는데 이게 3D에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얘는 완전한 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완전한 원을 만들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거 완전한 원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조인 J 엔터, 얘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물어봐요. 닫을 거냐고. 그래서 L을 입력하면 완전한 원으로 바뀌어요. 저렇게 완전한 원을 만들고 준비를 끝마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UCS 해가지고 엔터. 자, 이거를 엔터 한번 더 쳐서 UCS를 기본 UCS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주는데, 돌출 EXT를 할 거고요. 얘를 돌출해 줄 거예요. 요거 이제 안 합쳐졌네요. 아까 이거 합쳐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R이 G로 리전으로 합쳐줄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리전으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래 놓고 EXT. 자, 여기서 돌출하는 거리는 여기 써있죠. 우측면에 106. 지금 Z축이 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6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06 해서 이쪽 방향으로 앞쪽으로 이제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도, 이거는 솔리드 에디트로 다시 솔리드 에디트 FR, 그래서 이면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으면 부호 필요 없이 그냥 19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7 남기고 여기를 파야겠네요. 그러면 라인 여기서 위까지 56이에요. 56 높이가, 파지는 높이가 이렇게 되고, 라인 여기서 이렇게 57이에요. 57.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방금 그린 선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색깔을 제가 바꿀게요. 눈에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이제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라인. 자, 여기서 여기 높이까지 오는 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 요 높이까지 맞춰서 그리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라인에서 뭘 해주냐면, 우리가 파주는 게 이제 요 거리잖아요. 요 거리. 요만큼의 두께를 파주면 되는데 47인데 꼭 47을 맞출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47에서 너무 깊어서 이쪽으로 길게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지금 요 도면상
얘가 더 높지, 그러니까 여기 파진 단위 더 높지, 얘가 더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길게 뺀다고 해서 걸릴 건 없겠네요. 이렇게 길게 빼고 얘를 EXT,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어디까지? 요 높이까지. 익스트루드를 하고, 여기서 얘를 다시 돌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서 바라보면, 여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VS 컨셉.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완전히 쭉 이렇게 잡아 빼도,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SU, 엔터. 자, 얘에서 엔터. 얘를 엔터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처리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파주는 거, 얘는 이제 중심거리가 요 끝에서부터 44만큼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무브, 자, REG로 합쳐주는 애가 얘죠. 얘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얼마? 44를 들어와요. 그리고 REV, 리볼브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중심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명히도 뺑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 얘에서 엔터. 얘를 빼주면 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은 이제 11mm 와서 22mm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무브. 여기서 이쪽으로 11mm를 와서 EXT, 얘가 이쪽으로 22mm죠. 22mm 22만큼 돌출을 해서 SU 서브트랙트 엔터. 자, 여기서 엔터. 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불필요한 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또 원근으로 바뀌었네요. 항행.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됐죠. 다 VS 2D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릴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좀 이제 2D적으로 3D적으로가 아니라 2D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2D 도면을 이미 잘 쓸 줄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3D적으로 우리 3D에서 어떤 이제 돌출이라든가 이제 서브트랙트 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는 애예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2D 도면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알고 있냐,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 그 정도는 여기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다. 자, 이제 다 그랬으니까는 이제 옆으로 와서 여기서 3P 해서, 자, A가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고, 그 다음에 C가 여기네요. C가 여기고. 이렇게 하고 또 정답 띄우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답 띄웠고 LI 엔터. 자,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해보면, 자, 여기 보면 196.9880 예, 맞죠? 196.9880 길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VOLUME 볼륨 엔터. 자, 여기 있는 형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625 그 다음에 237, 그쵸? 625 237 똑같고 3800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제작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8월 10일 CAT 1급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1교시죠. 예, 1교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